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전에는 뭔가 흥미를 가지고 했던 일들도 좀 의미가 없고 만사 귀찮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내가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진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재밌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환자로 찾아오셨던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취직을 하시고 거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 하던 일들이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의미 없게 다가오고 지금은 마지못해 하루하루 그냥 버티듯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요즘에 일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냥 이직을 할까? 일을 그만둘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면 꺼져버리듯이 사람의 뇌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은 방전돼 버리는 일종의 정신적 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적절한 보상 없이 계속 노력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전 상태가 되었는데 충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꼭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 번아웃 신드롬을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건강상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 10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업무에서 나타나는 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내가 번아웃 증후군에 속하는지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많죠? 저도 보니까 몇 가지가 해당되더라고요. 특히 그 왜 일요일 밤에 막 잠이 안 와요. 내일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상담이 있으면 잘해야 되는데 라고 막 걱정도 많이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저도 막 떠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증상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선생님한테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분은 심지어 다 해당이 돼서 이게 정말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올 수 있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증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까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번아웃 증후군이 온다는 것 자체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방전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대부분은 너 임마 아직 만족하면 안 돼. 더 해야지. 또 서희야 너 이것밖에 못하니? 지금 중턱밖에 안 왔어. 더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힘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채근하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시고 스스로 좀 보듬어 주세요. 여기서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더라고요. 나비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토닥토닥 하시면서요. 저희야 너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너 많이 지쳤지? 이렇게 스스로를 좀 토닥여 주세요. 이게 누가 쳐다보면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힘들게 혹은 내가 애를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것부터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나의 이런 상황이나 힘듦을 좀 털어놓는 것도 큰 위로가 돼요. 우리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뭔가 말로 내뱉는 것을 환기 혹은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내보내면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듯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무기력감을 입 밖으로 털어내놓으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좀 없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점점 진행이 많이 되면은 에너지가 너무 낮아져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도 나의 조금만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만나기도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을 좀 벗삼으면서 멍하게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력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게 좋은 줄 알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행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집 밖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잘 안 된다. 멍 때리는 거를 자체가 잘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막 후회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실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늘에 있는 구름 색깔이 어떤지, 구름 모양이 어떤지, 하늘의 색깔이 어제보다 더 파랗네, 오늘은 좀 구름이 가득 꼈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대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필요해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제때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은 뭐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아예 먹지 않거나 대충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끼니를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한번 손을 놓게 되면은 점점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 시간에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때 잘 챙겨 드시라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내 에너지는 작은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면 또 그것만으로도 지치게 되죠. 꼭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좀 대충 해도 되는 거는 대충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는 것도 큰 방법이에요. 계획을 세우실 때는 막연하게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퇴근 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시면은 그것을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아웃 증후군은 저도 겪었고 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니까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요.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어, 나 되게 수고했어, 이렇게 나 스스로를 한번 좀 토닥여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